동물병원은 개, 고양이, 다람쥐 다 슈가글라이더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하늘다람쥐만 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 부엉이가 눈이 크다 그러죠. 하늘다람쥐 앞에서는 새우눈이에요. 네, 하늘다람쥐 눈이 진짜 큽니다. 하늘다람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머리가 좋아요. 보통 동물들이 머리가 좋으려면 있잖아요. 손가락을 잘 써야 돼요. 손가락을 쓸 때 우리가 지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눈이 좋아야 돼요. 딱 봐도 눈이 좋게 생겼죠. 얘가 뭐 눈이 좋은 건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할 텐데 눈이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되게 미세한 동작을 하려면은 근육의 협응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잘 날아요. 활공설치류, 활공포유류 이렇게 날개를 비막처럼 달고 나는 애들 중에서 제일 멀리 납니다. 굉장히 오래 날아요. 얘들이 초음파로 대화를 해요. 초음파 대사가 120에서 150마디 정도를 한다고 텐센트 대학인가에서 조사한 논문이 2013년에 나왔었는데, 이제 저녁에 하늘다람쥐가 모여있는 곳에 가면은 되게 높은 소리가 찌르륵 나거든요. 그래서 하늘다람쥐를 키울 때는 초음파 가습기를 놓으면 안 되는 게, 초음파 가습기를 놓으면 되게 시끄러워해요. 보통 동물들은 못 들으니까 초음파 가습기를 써도 뭐 습하고 좋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먹이를 안 먹어요. 이렇게 사람들도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공사장 소음 들리면은 밥맛이 떨어지듯이 얘들도 어떤 종류의 초음파 가습기에는 반응을 해가지고 밥을 안 먹는다라는 문의가 들어오면 초음파 가습기 끄세요라고 하면 그날부터 먹어요. 신기하죠? 네. 일단 청력이 좋지, 시력이 좋지, 손가락, 발가락 잘 쓰지, 원숭이처럼 써요. 제가 그래서 얘한테 하늘 원숭이라고 호칭을 붙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일단 수명이 길어요. 수명이 뭐 많이 키운 사람들은 보통 뭐 18년, 20년 뭐 이렇게 키운 사람들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하늘다람쥐를 처음에 이제 국내에 소개해서 정식으로 분양을 한 게 2010년이거든요. 그때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15살이 된 거죠, 다람쥐가. 얘네들은 되게 신기한 게 야생에서는 3년밖에 못 살아요. 평균 수명이 야생에서는 3년이에요. 햄스터보다 조금 더 삽니다. 근데 사람이 키우면 12에서 15년을 살아요. 왜 그런가라고 했는데, 방금 머리 좋다는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약간 지능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기분이 나쁘면 번식을 안 해요. 교미를 매일 하는데 새끼가 안 나오고, 기분이 좋으면 좀 오래 살기도 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기분 좋게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집에 사는 하늘다람쥐들은 대부분 다 13년, 14년 이상 삽니다, 실제로. 보통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해서 집에서 키울 때 오래 사는 거하고는 다른데, 되게 이상한 게 자연에서는 3년밖에 못 사는 애들이 사람이 키우면 15년을 살고, 그 다음에 또 주인이 되게 잘해주면 새끼를 낳아요. 근데 기분 조금만 나쁘면 새끼 안 낳습니다. 왜냐면은 그 프로제스테론이라는 그 가임 호르몬제가 잘 안 나와요. 기분이 좋으면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뭐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연구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하늘다람쥐는 되게 특별한 동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늘다람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해 줄 애들이 우리나라 하늘다람쥐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하늘다람쥐는 이제 천연기념물 328호인가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예 만질 수가 없어요. 네, 촉수 금지. 저희가 아예 키우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고, 동물원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야생 상태에서 300마리밖에 안 남아 있대요. 우리나라 하늘다람쥐랑 비슷한 애들이 일본하고 러시아에 있거든요. 북방 계열의 하늘다람쥐. 이게 우리나라 하늘다람쥐랑 러시아 하늘다람쥐, 일본 하늘다람쥐의 특징이 뭐냐면은 털이 북슬북슬합니다. 여러분 그 뭐 아구티오라 하고 유명한 짤 있죠. 거기 나오는 그 동그랗게 생긴 솔방울 같이 생긴 애가 바로 우리나라 하늘다람쥐의 친척벌인 일본 하늘다람쥐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다람쥐라는 단어는 요만한 애들을 하늘다람쥐라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 더 크면 이만하면은 이제 유대 하늘다람쥐, 슈가글라이더 뭐 그렇게 부를 수 있긴 해도 어쨌든 하늘다람쥐 요만합니다. 요만하고 이제 날다람쥐라고 하는 거는 이만한 애들을 말해요. 얘들은 막 35cm, 40cm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날다람쥐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 뭐 색깔이라든지 크기 같은 거를 말을 하는 형용사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하늘다람쥐예요. 하늘은 날다람쥐하고 크기로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하늘다람쥐가 예전부터 키워왔으나 얘들이 살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되게 벌목을 해서 잘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분 나쁘면 번식을 안 해요. 그리고 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새끼 안 낳아요, 그냥.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짝하고 마음에 드는 주인을 만났을 때 번식을 해요. 아니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번식합니다. 이건 나중에 나쁜 사람들이 이걸 써먹기도 했었는데 얘들이 새끼를 낳는 거는 거의 주인한테 보답해 주듯이 낳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지능이 높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 나라 토종의 고유의 하늘다람쥐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키우는 반려동물로서 하늘다람쥐는 미국 하늘다람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다람쥐를 가지고 영화를 좀 찍고 싶었어요. 주연 동물을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주연 동물로 그때 물망에 오른 애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두 발로 설 수 있을 것, 손을 쓸 것,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해야 되니까 눈이 엄청 클 것. 그래서 햄스터가 떨어지더라고요. 햄스터가 눈이 작아서.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이제 두 손을 이제 손처럼 써야 되니까 그때 슈가글라이더도 주연으로 캐스팅할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하늘다람쥐란 것에 대해서 알게 됐고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킹제임스라든지 루즈벨트가 그렇게 너무 특별하다고 좋아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올 때 뭐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동물 뭐 이런 식으로 하늘다람쥐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수소문해서 미국에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느냐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얘네들을 영화를 찍기 위해서 처음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죠? 제가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